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한다. 그 상관 중에 상리라고 하는 것은 해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해롭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애를 태우다, 근심하다, 혹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상자가 이게 이제 상할 상자잖아요. 그래서 상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입은 상처와 물질에 의한 상처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에서 상관은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균형을 해치는 작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전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를,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을 해친다. 그 상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동시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움직임과 감정적인 작용이 크게 나타나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상 그러면 상관에서 상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라든지 행동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상황과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상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들이 같이 있기를 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관살이 없으면 상대가 없는 것과 같아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살이 이제 상대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관살이 없다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즉 관살이 없는 상관은 말과 행동이 아주 어린 양처럼 순하고 곰처럼 미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이제 그 관살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관살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상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관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체로 봤을 때 객체를 향한 주체. 그러니까 상관이 객체라면은 이제 주체를 향하거나, 상관이 주체라면은 이제 객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상관은 작용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식신이 길을 가는데, 가령 그 길을 막는 것은, 그 식신의 길을 막는 것은 타인이 막아요. 타인들이, 남이 나의 일을, 식신의 일을 방해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신은 남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되지만, 상관이 만약에 길을 가는데 그 상관의 길을 막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상관은. 그러니까 상관의 경쟁자는 항상 나 자신이고, 식신의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인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이제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의미는 방해를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인이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이 타인이, 남이 이제 나를 막아요. 그러니까 정인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남을 이겨야 되죠. 타인을 이겨야 되니까 검증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려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인이 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편인과 상관은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상관도 나를 이겨야 되고 편인도 나를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편관이다 그러면 나도 이겨야 되고 남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편관은
먼저 나부터 이기고 남을 이겨야 되니까 아주 고난도 수련이 필요한 것이 평관이에요. 나도 나를 이겨야 되고 상대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남부터 알아야 돼요. 그 나를 알기 이전에 경쟁자부터 알아야 된다. 평관은 나부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관이나 겁재, 이제 상관, 편인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상관은 나를 이겨내야 큰 인물이 되고 존경을 받는데요. 만약에 이 상관이 있는 사람이 이성적인 자가 되려면, 그 상관은 나를 이겨낸 사람이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상관들은 상당히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인을 봐야 돼요. 편인이 나를 이기려면 편재를 봐야 존중을 받는 인물이 되듯이, 만약에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상당히 감정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남을 꼭 이기려고 해요. 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은 식신과 정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식신과 정인은 남을 이겨야 되지만 상관이나 편인이나 평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남을 이겨야 되는 식신은 뭐예요? 살을 이겨야 되는 거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이겨야 되니까 정인이 이겨야 될 상대는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은 상관을 이겨야 되고 식신은 살을 물리쳐야 되니까 결국은 상관과 살은 이제 나쁜 것이다.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상관의 길을 막고 정인의 길을 막는 것은 정말해서 나쁜 사람들이다.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상관과 이제 평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나쁜 것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식신과 정인을 교화라고 해요. 교화.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관은 자기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정인을 봐야, 그렇죠? 정인을 보고 나를 물리쳐야 되니까 상관은 정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편인은 편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정인을 존중하고 편인은 편재를 존중할 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겨낸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 중에서 아까 상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와 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상관에서 이 관이라는 의미는 그 임금과 백성이라는 뜻 중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백성도, 거의 국민도 관이고 나라도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임금도 관인 거예요. 옛날 말로.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진상관, 가상관이라는 게 나와요. 진상관은 이제 상관 원령의 상관이 있는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격은 뭐예요? 인성의 용이죠. 인성이 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상관이라고 해요. 상관격을 진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관격은 인성의 용이니까 이게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 즉 말해서 식상격은, 식신이나 상관격은
인성이 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관이 되는 거고요. 이 가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관. 가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성이나 비급 원령인데 상관이나 식신을 용으로 쓰는 거예요. 용신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백성이 이제 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내가 진상관과 가상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말을 하겠지만 일단 진상관에서 이제 관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하는 거고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식상격의 가상관이라고 하는 인성원령이나 비급원령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가상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백성이 이제 관이 된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있어도 이 관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은 임금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이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관은 상관격의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면은 백성을 관으로 보고 진상관은 임금을 나라를 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관은 백성을 관으로 보는 거죠. 진상관은 나라를 관으로 본다. 임금을 관으로 본다. 가상관은 백성, 국민을 관으로 본다. 그러니까 관으로 본다라고 하는 상관과 상관에서 상과 관의 의미가 그렇게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육신하고 달라서 일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 상관이 하는 어떤 이 표현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물건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없는 물건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관의 능력이에요. 즉 말해서 눈빛은 물건이 아니죠. 목소리도 물건이 아니에요. 어투가 달라요. 어투가 상관에 말하는 어투라는 것은 밥 먹어 이러는 것과 밥 처먹어 이러는 거하고 다르죠. 이 어투가 달라요. 그렇죠? 행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목소리, 눈빛, 이런 행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이 무형으로 그 형체를 내보이는 거예요. 이 상관하고 같은 것이 뭐가 있나 그러면 편인도 똑같아요. 편인이 있으면은 상관의 형체가 나타나요. 드디어. 상관의 형체는 편인이 있어야 나타나요. 그 편인이 있다는 것은 편인이 머리를 굴렸으니까 그것이 상관의 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상관은 형태가 없는데 편인을 보면은 형태가 나타나는, 즉 말해갖고 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가 나오고요. 모사가 나와요. 모사.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어떤 음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상관을 표현할 때 시라고 해요. 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사,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모사 아시죠? 모사.
뭐 모자 이런 모자야. 이런 모자. 모사. 그리고 이제 이 별을 칼로다가 싹둑 자르죠. 요걸 이익이라고 이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익을 꿈꾸고 이익을 이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모사를 꾸미고 말을 하고 본다. 이 말은 본다는 건 그냥 평범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이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약간 어떤 위협적인, 그렇죠, 위협적인 이제 시선을 말하는 거고, 이 말 속에도 언중유월이라고 뼈가 있다는 거예요. 어투, 단어의 설정, 이런 것에서 이제 이 상관의 기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의 행동에서도 나오고, 상관이 이제 하는 어떤 꾸밀 모자라고 해요. 꾸미는 것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에서 상관이 나와요. 상관이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술이라고 하죠. 술. 술. 무슨 술이냐? 술수라고 하죠. 술수. 술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수. 그리고 이제 이 중매, 이제 소개. 이걸 이제 매라고 하죠. 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매, 중개, 로비스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상관의 행위가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음모에서, 그리고 이런 중개라든지 어떤 이런 로비스트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술수에서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데 편인을 보는 순간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관을 이야기할 때는 편인이 앞장을 서고, 그죠? 편인을 이야기할 때는 상관적인 눈빛과 관을 설계하는 힘을 가졌어요. 편인은. 그래서 편인은 온갖 육두문자로다가 상대를 일단 질리게 하고 힘을 빼게 하는 것이 편인이 하는 짓이에요. 일단은 이제 새가 가령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새가 알을 깠어요. 새가 이제 알을 낳고 닭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제 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을 그냥 뺏어버리면 되죠. 알을 뺏어갖고 그냥 프라이팬에 튀겨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냥 알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는 이제 알을 까는 곳에 가서, 부화를 하는 곳에 가서 계속 쳐다보면 돼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부화를 하지를 못해요, 새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상관이 하는 짓은 관을 보면은 그냥 가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을 뺐듯이, 부화하지 못하게 알을 뺐듯이 상관은 그냥 이렇게 알을 뺏어버려요. 뺏어서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런데 편인이 관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요.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화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는 행동이 다르죠. 상관은 관을 보면 알을 뺏는 것과 같고, 편인은 관을 보면은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인의 이제 직업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안면감사, 안면감사나 뭐죠? 이제 감사, 감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울려 있는 상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상관을 보면은 먼저 편인을 보고, 편인을 보면은 얼른 관을 쳐다보고, 그렇죠? 관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육신을 볼 때 그 육신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거기와 관계되는 것들을 이제 바라다 봐야 돼요. 그 편인은 뭐예요? 관을 보면은 많이 쳐다봐가지고 관이 질려서 자빠지게 하듯이 겁재를 보면은 또 얼른 편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육신만 가지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과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직업적 특성이 있어요. 상관은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상관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상관의 내적 특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특성은 원래 잘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나쁘게 그냥 몰아붙여버리면 상관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해보자는 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관의 외적 특성은 뭐냐 그러면, 상관의 외적 특성도 원래 잘해보자는 거예요. 상관의 외적 특성도 잘해보자는 건데, 이 말이 헛나간 거예요. 이 말이 헛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려면은 정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폐인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 정인을 만나지 못할 경우, 이 외적 특성이 아주 싸납게 나타나요. 그렇죠? 싸납게 드러나가지고 상대를 막 이제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거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용어로 상관가살이라고 해요.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은 편인과 동일하다 보면 되고, 편인의 내적 특성이 뭐냐 그러면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인데 외적인 특성은 뭐냐 그러면 입으로 까먹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이 사람 말은 거의 뭐 육두문자에 가깝고 그렇죠. 내적 특성은 지극정성인데, 할인공덕 뭐 지극정성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공을 까먹는 사람이에요. 상관은. 그리고 이제 편인은 입으로 까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10번 해주고 11번째 밥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밥을 한 번도 안 해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입을 벌려도 동일하려면, 그러니까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이 동일하려면 편제를 봐야 돼요. 상관이 정인을 봐야 되듯이 편제를 봐야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이 동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상관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오래 못 기다려요, 상관은. 그래서 항상 미리 말을 해요. 5분만 더 있으면 상대가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행동력이라고 하고요. 편인은 이제 그 생각적이다. 그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지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적인 특징도 상관은 대개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상관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쟁론에 가깝죠. 말로다가 이렇게 뭐 토론이나 대화라기보다는 말로 싸우는 듯한 그런 말투에 가까워요. 편인은 이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기 때문에 편인의 특성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나 정보, 뭔가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연구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에 해당돼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편인과 상관이 만나야, 겉으로 드러나는 상관과 내면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편인이 만나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는 아주 사람 하나 그냥 잡아 죽이는 거 일도 안 해요.
그 상관원령이 이제 그 원령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운을 보기 위함인데, 이 운을 보면은 상관의 쓰임새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인이 있으면은 이제 상관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정인이 없으면 상관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났냐, 즉 폐인이 되면은 어떻고 폐인이 안 되면 어떠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상관을 보는 건데, 만약에 정인이 없는데 정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상관은 상관생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관원령에 태어난 사람은 정인과 정제가 서로 다투게 되면 부와 기를 동시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와 귀를 동시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이렇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 폐인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 생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관 생제로 갈 거냐 상관 폐인으로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논해야 되는데, 상관이 이제 정제와 정인이 만약에 이제 둘이서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정인과 정제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살림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중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 질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재성이 이제 일어난 거는, 그럼 외부 질환이라고 해요. 상관생제로 가는 것은 외부 질환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편인이 있는데, 이 편인을 제어하는 게 편제잖아요. 그러면 편인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편제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지만 또 편인은 비견을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과 편제가 둘이서 다투게 되면 내부 질환이에요. 편인에게는 편제도 상신이고 비견도 이제 상신이에요. 편제가 제거긴을 해줘야 이 편인의 가치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편인의 가치, 편인이 실용적 편인이 되려면 반드시 제거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편인이 또 다시 다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또 다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견을 생해서 인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제와 비견은 이 편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희신들인데, 이 두 개가 또 싸움이 붙으면 내부 질환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제 뭐 인생은 무엇인가, 뭐 나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제 막 철학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건가, 뭐 이렇게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건가, 뭐 내가 왜 사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비견과 어떤 편제가 상신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이 상관이라고 하는 그 상신은 이제 그 상관의 상신이 뭐예요? 재성이기도 하고 정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성을 쓴다는 것은 상관생제를 한다는 뜻이고, 정인을 쓴다는 것은 상관폐인을 해서 귀로 간다는 뜻이고, 상관생제는 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둘이 싸우게 되면 또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인의 상신은 이제 편제와 비견이다. 근데 두 사람이 싸우면 자중질환이 벌어진다.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찾지 못한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옆에 있는 후원자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헷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떠난 건데, 그 사람들더러 배반자라고 하는 것이 상관의 특징이에요. 뭔가 물건을 놓고 가려고 하면은 놓고 간다고 막 지랄을 하고요. 지랄이라는 말을 써서
저거 하니까 난리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가면 간다고 난리를 치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고, 배가 부르면 배 부르다고 난리고, 잠을 실컷 잤으면 안 깨운다고 난리치고, 깨우면 깨운다고 난리치고. 이 상관의 이 난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관이 정인운이 오면은, 먼저 이제 상관을 간명할 때는 정인운이 오면은 이게 가상관인지 진상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상관, 진상관 구분을 이제 별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관인지 진상관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그 진로가 나와요. 진로가. 그러니까 상관폐인인지 상관상진인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가상관인지 진상관인지 먼저 구분한 다음에 상관이 폐인을 하는 건지 상진을 당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상관통변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성이 오면은 상관생재를 하는 건지 재극인을 해가지고 이게 파토가 나버리는 건지 구분해야 돼요. 대개 상관생재 운에 이 온자들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상관생재 운에 온자들보다는 상관이 이제 그 재극인을 해서 파토가 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상담하러. 그 상관생재가 된다 그러면 바빠서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인이든 무엇이든 일단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인하상으로 가는 상관인지, 즉 말해서 내가 뭔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가는 상관인지, 관인상생하는 상관인지,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하는 상관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 인하상이 되면은 개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관인상생을 하면은 직장을 다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아무리 약해도 그 관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잖아요. 상관이 아무리 왕해도 관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극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행위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관이 항상 옳고 그름을, 관의 옳고 그름을 상관이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항상 옳은 것이고, 나라에서는 법이 항상 옳은 것이고, 임금이 항상 옳은 거란 뜻이에요. 왜 봄이 왔느냐고 난리치면 안 돼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거기 때문에 상관이 아무리 왕해도 함부로 관을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관록을 먹지 못하고 시장 상인이 되는 거예요. 상관생재를 하니까 시장 상인이 된다. 그러니까 상관격이 상관경관한 것과 정관격이 상관경관한 것이 달라요. 똑같은 상관경관이지만 내가 정관원령이냐 상관원령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상관원령이 상관경관한다는 것은 국민이, 백성이 나라에 대든 것과 같고 아내가 남편한테 대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직에게 이제 그 직원이 사장한테 대든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관격이 상관경관이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대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한테 얻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관격과 상관격의 상관경관의 결과는, 정관격은 상관한테 당한 거예요. 상관경관 당한 거는. 그 상관은 정관한테 대든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과 정관은 상하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관경관을 막으려면은
반드시 관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관을 공격하는 것은 상관과 편인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편인도 관을 공격하는데, 요거는 이제 재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재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재생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인도 결국은 상관, 그 정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가 보호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하는 의미가 재생관에 들어있어요. 상관가살이라는 거 있죠. 상관가살. 상관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제하는 것과 상관이 제하는 게 다르잖아요. 식신이 제하는 것은 내부 단속적이라고 해요. 내부 단속적. 그 상관이 제하는 것은 외부 단속적이라고 해요. 즉 상관이 가살하는 게 있고요, 식신이 제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식신 제살한다는 것은 내부 단속적, 상관이 가살한다는 것은 외부 단속적.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 가살이야. 가살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범죄자가 발생했다. 그럼 이건 식신 제살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수술도 내과 수술이 있고 외과 수술이 있는데, 외과 수술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 가살이에요. 내과 수술이다 그러면 식신 제살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 공기업형이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죠. 공기업형이다. 외부,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뭐예요? 전체 기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전쟁이 안 나니까 이제 그 상관 가살을 이제 그 기술적인 종사자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의 달인, 상관 가살하는 사주가 뭐 이렇게 장인, 명인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그 상관 가살이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장군과 같다면은, 그리고 식신 제살은 내부를 단속하는 어떤 내부의 어떤 그 질서와 치안과 어떤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 식신 제살이라면, 이제 상관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적군을 막아내는 것과 같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한 분야의 최고의 어떤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 가살이 된 사주, 식신 제살이 된 사주들은. 그리고 상관 합살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살 하나만 있는 상관 합살이 있고요. 관살이 이렇게 혼잡이 되어서 관살이 있는 상관 합살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살유관이라고 해요. 거살유관. 보낼 것자. 거살 머무를 유자, 거살유관이라고 하죠. 거살유관. 그 상관 합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에 마치 정경유착의 대명사처럼 그 비공식 거래, 밀실 야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명사였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상관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음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관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이 하는 뜻이에요. 양간의 상관은 상관 가살을 하는 거고, 음간의 상관은 상관 합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거살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쓰이지는 않는데, 살을 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내주고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술집에 내다 파는 행위와 같아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가령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송건을 찾아가 가지고
송건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던가요? 송건의 딸하고 결혼을 하던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적벽대전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건데, 내가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게 이제 거살유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거살유관을 아주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로 봤는데,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뭔가 먹을 거, 감자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살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거살유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어떤 그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도 아주 뛰어나고, 지식으로도 아주 굉장히 지금은 이제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환경이라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거리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집을 짓는데 벽돌 쌓는 기계는 아직은 없죠. 그 벽돌을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쌓아야죠. 페인트 칠한 것도 비행기 같은 거는 페인트 칠 하더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거 주택 같은데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페인트 공들도 고임금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된다고 해도 그게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그 고임금 아르바이트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점차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이렇게 그 기술이나 이런 어떤 과학 기술적으로 발전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과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 분야, 이런 분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난 과학 기술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뭐예요? 그런 이제 그 과학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제 지식 일변도, 과학 문명 일변도로 가면서 이제 놓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관살 혼잡, 그러니까 이제 거살유관, 그리고 이제 상관합살.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관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 정말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지식 일변도, 과학 일변도 환경이지만, 이렇게 합살이 되거나 거살유관이라는 것은, 관살이 혼잡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거기에서 관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거살유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살을 찾아갔으니까 내가 노동력을 발휘한 것이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관을 살려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존과 직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거살유관이다. 그러면 요즘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벽돌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인건비가 아주 높고 일 좀 며칠 해가지고 몇 개월 해가지고, 가령 참치잡이 어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나가서 한 6개월 동안 월급을 많이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브리에 같은데 휴가를 즐기거나 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합살, 거간유살, 이런 이제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하면은 그 관살을 그 상관이 가서 합살을 한다는 것은 그런 험한 일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시절이 바뀜으로 해서 통변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관합살은 음란의 대명사고 밀실야합의 정경유착의 대명사다, 이렇게 통변해서 안 된다는 거죠. 통변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관 상진, 이제 그리고 이제 진상관, 가상관, 변화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상관을 보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먼저 이 상관이 진상관인지 가상관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용신을 쓸까 식상을 쓸까가 그 사람의 용법인 거예요. 용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고 쓰는가, 즉 말해서 상관생제를 하는가, 상관합살로 가는가, 상관가살로 가는가,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진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진로를 보는 법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상관을 보는 것의 가장 현명한 통범법이에요. 그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상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그 정관을 해롭게 해가지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와해시켜 버릴 우려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일간과 비겁의 기운을 설기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요.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관을 해롭게 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관이 없는데 상관을 상진시킬 경우,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될 관도 없는데 상관을 상진시켜 버리는 경우 도리어 이 상관의 능력을 저하시켜서 단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상진을 하는 것은 관을 구하려고 상관 상진을 시키는, 상관을 이제 재활을 하는 건데, 이 상관 상진을 시키는 행위라는 것은 상관 폐인에 들어가지만은 관을 구할 목적도 없으면서 상관을 상극하거나 관을 극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이게 두 개가 다 상관 상진에 들어가요. 인성이 상관을 상극해서 상관이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관을 구하기 위해서 상관을 이제 상진시키는, 너무 인성이 왕해서 약한 상관을 심하게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상진을 시키는 게 있지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상관 폐인에는 들어가는데 관을 구할 목적이 없으면서 상관을 두드려 패는 거나, 상관이 관을 상극하고 경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체 하거나, 이게 다 상관 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한 사주는 상관 상진, 상관 생제로다가 발설을 해서, 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쏠발자 이제 뺄설자예요. 발설, 설계한다는, 기운을 빼서 이제 설계한다는 것은 상관의 기운이 재성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재성으로, 상관의 기운이 재성으로 가는 걸 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생제로 발설을 해서 부를 축적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리어 상관을 상진을 시켜버려서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인성이 상관을 제어하게 되면 상관의 능력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진상관은 뭐냐 그러면, 진상관은 상관 원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나 비겁 원령을 말하는 건데, 반드시 사주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나 비겁 원령인데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를 말해요. 이 가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상관 용신을 때려 부셔버리면, 그러니까 정인이 와가지고 상극을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럼 파묘상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역전이 되어가지고 바뀌어버리면 변화된 상관, 그러니까 변화가상관이라고 해요. 변화가상관. 그러면 진상관이라는 상관 원령의 인성을 쓰는 사주는 대개 귀를 뜻하는 거고요.
그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가상관이라는 것은 인성원령이나 비겁원령인데 용신을 상관으로 쓴다는 것은 부를 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에 대한 용신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쓰는데, 상관의 용신은 반드시 진이냐 가냐 구분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해야 돼. 나머지는 이제 뭐 상관 폐인이다, 뭐 상관 합살이다, 상관 가살이다, 뭐 거살유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상관이 진짜 상관이냐 가짜 상관이냐를 먼저 구분하고, 그 상관이 하는 일이 폐인이냐 합살이냐 가살이냐 거살유관이냐, 그리고 그 상관의 용도가 쓰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관의 용법은 진상관 가상관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상관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관 가상관에서는 적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진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에서 적성을 보는 법과 진로를 보는 법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이 용신일 때 그 용신을 극하는 것을 파묘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상관 가상관을 구분을 했을 때 상관 용신을 쓰는 것을 극했기 때문에 이제 파묘상관이라고 해요. 대개의 경우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 상관 생재하는 상관 용신을 파묘하게 되면 재산이 구몰되는 거고요, 상관 가살을 하는 상관을 파묘시키면은 권한이 구몰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 합살을 하는 상관을 이제 파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요. 뇌물 공여자와 같은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떤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저게 되는 거죠. 구몰되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구몰이라는 것은 함께 붙자 서산에 해질 몰자라 그래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귀양 가고,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3대를 삼족을 멸한다 이랬는데, 이제 삭탈 관직 당하고 이제 귀양 가고, 요즘은 집에서 가정에서 이혼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걸 구몰이라고 그래요. 구몰. 근데 만약에 거살유관하는 상관이 파묘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음천한 사람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성이 이 상관을 이제 파묘시키거나 상진시키거나 혹은 상관 폐인 등을 할 경우에 이제 편인이 하는 짓인데 관을 설계하면서 관설을 하면서 상관을 상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모함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기가 말로도 표현을 못해요. 무덤에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마음으로 이제 죽을 팔자예요. 대개 고서에 보면은 파묘상관은 손수원이라, 즉 말해갖고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다 이랬어요. 상관이 파묘가 되면은 이 목숨과 관련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파묘상관이 손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주는 걸로 해석해야지, 실제로 죽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관이 죽을 때는 억울해서 죽어요. 억울해서 죽고요. 편인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상관을 갖다가 상진을 하든 폐인을 하든 혹은 합살이나 가살을 할 때 그걸 방해하는 건 인성이 방해를 해요. 인성이 방해를 하는데, 이때 들통나서 나쁜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이 상관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관이 상관생제를 하든 상관이 상관폐인을 하든 그 상관폐인을 받든 상관상진을 당하든 상관합사를 하든 가사를 하든 이때 이 상관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인성인데 요때 요런 행위를 할 때 인성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은 실제로 나쁜 짓을 상관이 해서 나쁜 거라는 뜻이죠. 억울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쁜 짓을 한 거다. 그래서 가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부하들을 수천 명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왜? 공을 못 이루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제 뭐 외교관이라든가 외교나 어떤 영어, 스파이도 여기에 요즘 포함이 되죠. 공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말은 즉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퇴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편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상진시키거나 파료를 한다면은 그 편인은 중상모략을 하러 온 것이다. 이미 상관을 자르려고 작전을 하고 온 것이다. 뒤집어 씌우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 누명을 씌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어떤 당처럼 그런 어떤 뭐 저게 나와요. 상관은 절대 편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 굴리는 데는 편인을 상관이 절대 못 당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말과 글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주먹이나 총칼이 절대 말과 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상관은 연장을 썼기 때문에 편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관격이 되었던 자기 사주에 상관이 있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편인의 중상모략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가장 이렇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구설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닌 것을 구설당하는 것은 이제 인성이 관을 설하면서 상관을 상진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재생관이에요. 재생관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데 이 상관은 성질이 급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대들어요. 그러면 대들면 상관과 정관 중에서 상관이 옳은 게 아니죠. 관이 항상 옳은 거죠. 항상 관이 오면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은 편인보다가 똑똑할 수가 없고 정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운신의 폭이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그 상관의 운신의 폭을 찾아주는 게 편인이에요. 그 틈새 시장을 편인이 찾고 거기에서 행동하는 것은 상관이 하죠. 그래서 상관과 편인이 합의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 편관도 합의되고 상관 편인도 합의되는데 상관 편관이 합의된다는 것은 서로 일을 교환하는 게 되지만은 상관 편인이 합을 하는 것은 편인의 머리와 꾀, 요령 이런 것들을 상관의 행동론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이 편인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컨설팅이에요. 상관 편인이 합의되어서 있는 사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법을 이용한 합법적인 중개, 역관, 에이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 편인이 합의되어서 나타나는 직업군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상관이 편인의 머리를 빌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부자가 되어가는 것은 이제 금융권에 있어요. 금융권에 가면은 상관 편인이 많이 가 있어요. 상관 편인 합의된 자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편인으로 상관이 이제 합의되긴 했지만 편인이 상관을 상진시킬 때 관설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 굴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편인은 상관을 모함을 하고 중성모략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인은 상관을 퇴출시킬 수가 있어요. 모함을 씌워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도 많이 벌지만 이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